자, 오늘은 영화 산업 전체를 뒤흔들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카메라의 명가 캐논이 시네마 카메라계의 전설이죠. 아리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야말로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리, 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그냥 카메라 회사가 아니거든요. 영화 제작자 노암 크롤의 말처럼 아리의 알렉사 카메라는 수십 년 동안 영화계의 표준, 그 자체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최고의 퀄리티를 보증하는 말 그대로 전설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전설적인 아리가 잠재적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업계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만약 할리우드의 왕관이나 다름없는 이 브랜드가 시장에 나온다면 과연 누가 그 주인이 될까요? 아니, 아리의 명성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영화들 있잖아요. 레버넌트부터 1301, 라이프 오브 파이, 그래비티, 버드맨까지 아카데미상을 휩쓴 수많은 명작들이 전부 이 아리 알렉사 카메라로 촬영됐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들이 왜 아리를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아니, 그런데 왜 많고 많은 회사 중에 하필 캐논일까요? 지금부터 캐논이랑 아리가 만나면 왜 이건 진짜 완벽한 조합이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강력한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캐논도 카메라 정말 잘 만들잖아요. 시네마 이오스 시리즈 이거 진짜 명기거든요. 뭐 다큐멘터리나 독립영화 쪽에서는 완전 꽉 잡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할리우드 최정상,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시장에서는 계속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시장은 아리가 그냥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는 아리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치고 영화랑 똑같은 말이에요. 캐논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단단한 성이었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캐논이 아리를 인수한다? 이건 그냥 수십 년 동안 아리가 쌓아올린 그 명성과 신뢰도를 통째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비유하자면 영화계 최상위 클럽의 VIP 프리패스를 사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그야말로 치트키인 셈입니다. 이 인수가 성공했을 때 캐논이 얻게 될 이점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니콘이 레드를 인수하면서 생긴 새로운 경쟁 구도, 바로 맞대응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최고 감독들이 아리에 보내는 그 굳건한 신뢰, 그 브랜드 충성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아리가 수십 년간 다져온 업계 인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유럽 시장까지 꽉 잡으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확 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둘의 조합은 와, 진짜 흥미롭습니다. 캐논 하면 뭐예요? 어두운 데서도 기가 막히게 찍히는 저조도 성능, 그리고 막강한 R&D 자금력이죠. 반면에 아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색감, 그 전설적인 컬러 사이언스랑 센서 기술의 끝판왕이잖아요. 이 둘이 합쳐진다? 상상만 해도 거의 괴물 카메라, 슈퍼 카메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세상 참 쉽겠죠. 이 완벽해 보이는 조합이 왜 실제로는 거인들의 충돌, 재앙이 될 수도 있는지 이제부터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과연 이 세 개의 딜이 진짜로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엄청난 계획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이 딜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업 문화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문제예요. 캐논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통적인 일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아리는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장인 정신 그 자체인 회사거든요. 물과 기름처럼 다른 이 두 문화가 과연 잘 섞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논이라는 회사 자체의 역사, 그 DNA에 있어요. 캐논은 지금까지 큰돈 주고 외부에서 뭘 사오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자기들이 직접 기술을 개발해온 회사예요. 이런 대규모 인수는 캐논이 걸어온 길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기는 또 이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니콘이 RD를 인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만약에 같은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콘이 레드를 덥석 인수하면서 이런 업계 재편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이건 캐논한테도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뜬 소문이 아니라 니콘의 공식 재무보고서에 딱 박혀있는 팩트입니다. 니콘이 레드를 인수했다는 건 이제 업계의 거인들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2024년 4월 8일에 니콘이 레드의 지분을 100% 인수해서 완전히 자기 회사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이건 니콘이 시네마 시장에 우리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수금액 한번 보세요. 132억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2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지금 시네마 카메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M&A가 얼마나 거대한 판인지를 실감할 수 있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캐논과 아리가 만났을 때의 엄청난 시너지, 그 가능성.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문화적 충돌이라는 위험. 그리고 이미 라이벌인 니콘은 한 발 앞서 움직였죠.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네마 산업 전체가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한 미디어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카메라 산업을 완전히 바꿔버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캐논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를 이 한 문장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캐논의 산왕은 이거예요. 궁극의 딜레마죠. 자, 찬성 쪽을 보면 이걸 성공시키면 그냥 바로 할리우드의 최강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쪽은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문화 충돌에 기업의 DNA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또 니콘의 사례를 보면 저렇게 과감하게 하니까 되네? 라는 설레가 있고요. 정말 복잡하죠? 자, 과연 캐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00년에 한 번뿐인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우려하는 실패가 예정된 충돌을 피할 것인가? 이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영화의 모습, 그리고 영화 산업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